형들, 오늘 아침창 열리자마자 코스피 봤어? 8% 넘게 튀어올랐어. 이유가 한 줄이야. 이란 항복, 호르무즈 해협 열린다고. 근데 이거 보면서 뭔가 안 맞는 거 느꼈을 거야. 2주 동안 미사일까지 쏘면서 버티던 나라가 왜 갑자기 무릎을 꿇은 걸까? 미국한테 맞아서? 그것도 맞아.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야. 이란 안에서 전혀 다른 게임이 벌어지고 있었거든. 지금 이란은 밖으로는 미사일 쏘고 있는데 안에서는 권력 싸움이 시작됐어. 이 마쿠 게임의 결과가 2주 뒤 협상을 결정하고 그게 코스피랑 유가를 직접 흔들어. 이 영상에서 뉴스가 안 알려주는 진짜 그림을 보여줄 건데 이거 파악 안 하고 포지션 잡으면 크게 당할 수 있어. 자, 일단 표면부터 보자. 뉴스에서 보여주는 그림. 2월 28일 새벽이야. 테헤란 하늘에 섬광이 터지고 몇 초 뒤에 폭발음이 도시를 흔들었어. 미국이랑 이스라엘이 동시에 기습 공습을 날린 거야. 그날 아침 이란 정보가 직접 발표했어.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사망, 40일 애도기간 선포, 나라의 머리가 날아간 거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벌어진 일이 장난이 아니야. 미군이 때린 목표물이 3,000개가 넘어 지휘통제센터, 이란의 정예군대인 혁명수비대 본부, 방공 시스템, 미사일 기지, 해군 선박까지. 트럼프가 뭐라고 했냐면 이 나라 전체를 하룻밤 만에 끝낼 수 있다고 했어. 허풍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여기서 미국이 쓴 방법이 좀 미쳤어. B2 스텔스 폭격기가 미국 본토에서 출발했어. 조종사가 좁은 조종석에서 눈을 비비면서 37시간을 쉬지 않고 날아간 거야. 착륙도 안 하고. 그러다 이란 상공에 도착하자마자 지하 요새 뚫는 폭탄을 떨어뜨렸어. 미드나잇 해머 작전.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와서 이란 지하 깊숙한 곳까지 뚫어버린 거야.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 정전 폭탄이라는 게 있거든. 폭탄 안에 탄소 섬유가 들어있어서 터지면 그게 송전탑이랑 전선에 달라붙어. 그러면 전기가 안 흘러. 발전소를 부순 게 아니야. 전선만 끄는 거야. 이게 왜 소름이냐면 심장은 멀쩡히 뛰고 있는데 온몸의 동맥이 전부 막혀버린 상태인 거야. 발전소라는 심장은 안 건드렸어. 대신 전기를 보내는 동맥을 끊어버렸어. 이란 전력의 90% 이상이 화력 발전에 의존하거든. 송전망만 끊으면 나라 전체가 멈춰. 이 정전 폭탄은 처음 쓰인 것도 아니야. 걸프전 때 이라크 전력 85%를 날렸고 코소보에서는 세르비아 전력 70%를 끊었어. 검증된 무기야. 그날 밤 테헤란 시내가 통째로 꺼졌어. 9,300만 명. 이란 인구 전체가 어둠 속에 앉은 거야. 마트에서 카드를 긁는데 단말기가 안 켜져. 병원에서 수술 중인데 조명이 나가. 은행 전산망이 멈추니까 월급도 못 찾아. 나라 기능이 통째로 정지한 거야. 근데 미국이 엔진을 부순 게 아니라 시동키만 빼간 거야. 복구할 수 있게 설계한 마비야. 왜? 나중에 체제가 바뀌면 빨리 복구시키려고. 이미 다음 수까지 계산한 거야. 여기까지가 뉴스에서 알려주는 이야기야. 미국이 때려서 항복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국제유가가 70달러대에서 111달러까지 뛰었어. 주유비가 직격탄에 맞은 거야. 근데 형들, 진짜 그게 다였으면 내가 이 영상 안 만들었어. 이란이 이 상태에서도 버텼거든? 오히려 주변국을 공격하면서 맞불을 놨어. 근데 갑자기 2주 만에 태도가 180도 바뀐 거야. 뭐가 바뀐 걸까? 뉴스는 여기서 끝이야. 미국이 때려서 항복했다. 깔끔하지? 근데 하나가 안 맞아. 전력이 다 나가고 지도자가 사라진 나라가 왜 2주나 더 버틴 거야? 그리고 왜 갑자기 꺾인 거야? 답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었어. 이란 안으로 들어가 보자. 테헤란 시장 골목에 줄이 들어서 있어. 빵 사려고. 근데 가격표가 지난주랑 달라. 인플레이션 44.6%. 물가가 1년 만에 40% 넘게 뛴 거야. 빵 하나가 1,000원이었으면 이제 1,500원이야. 식료품은 더해. 전년 대비 72% 폭등. 쌀이랑 고기 앞에서 지갑을 열었다 닫는 사람들이 매주 늘어나는 거지. 환율은 더 처참해. 이란 돈 니알의 공식 환율이 달러 한 장에 113만 니알이야. 근데 실제로 시장에서 바꾸려면 160만에서 166만을 내야 돼. 정부가 말하는 값이랑 실제 값이 완전 따로 노는 거야. 둘이 난 건물에서 소방호스를 국민한테 안 쏘고 정권 집무실 벽에 쏘는 거야. 국민한테 가야 할 자원을 전부 체제 유지에 쏟아부은 거지. 호르무즈 해협 봉쇄도 결국 역효과였어. 이게 이란의 마지막 카드였거든. 세계 기름길을 막으면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앉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근데 문제는 이란 자기 석유 수출도 같이 막혀버렸다는 거지. 칼을 뽑았는데 칼자루가 자기 손을 베는 꼴이야. 근데 여기서 이란 정권이 한 짓이 진짜 이해가 안 돼. 사우디아라비아에 손을 내밀었어. 화해하자고. 근데 바로 그 직후에 사우디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 6발을
총알을 쐈어. 장병 15명이 다쳤고 5명은 중상이야. 악수하면서 뒤통수를 때린 거지. 이 나라가 얼마나 통제불능인지 보여주는 장면이야. 국민한테는 더했어. 1월 8일부터 인터넷을 전면 차단했어. 모바일도, 유선도, 문자도 전부. 하루 경제 손실만 544억 원. 자기 나라 경제를 스스로 태우면서까지 국민 입을 막은 거야. 스타링크 단말기가 5만 대 넘게 밀수로 들어갔는데 그것도 간첩죄로 최대 10년 징역을 때렸어. 그래도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 어둠 속에서 폰 불빛을 들고 행진하는 사람들. 정권 반응이 어땠냐면 인권단체 집계로 사망자 3,428명, 1만 명 넘게 체포, 공개 처형에 강제 자백 영상까지 방영했어. 이란 대통령은 에어컨 나오는 관저에서 카메라 앞에 앉아서 1,400만 목숨을 바칠 준비가 됐다고 했어. 근데 그 시각 테헤란 병원에서는 정전으로 호흡기가 꺼지고 있었고 거리에서는 빵값이 2배가 되어 있었어. 말이랑 현실이 완전히 따로 노는 거지. 이 내부 붕괴가 결국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온 거야. 국민이 이렇게까지 고통받는데 왜 진작 항복 안 한 거야? 간단해. 항복하면 권력이 날아가니까. 근데 이 난장판 속에서 무대 뒤편에는 전혀 다른 게임이 돌아가고 있었어. 트럼프가 직접 이름을 부른 남자가 있거든?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이야. 뉴스에서는 잘 안 나오는 이름인데 이 사람 이력을 따라가 보면 좀 소름이 돋아. 원래 혁명수비대 출신이야. 이란의 정예군대. 거기서 공군사령관까지 올라갔어. 그 다음에 국가경찰청장을 했어. 그 다음에 테헤란 시장을 10년 넘게 했어. 그리고 지금은 국회의장이야. 군대에서 시작해서 경찰 잡고 수도 잡고 의회 잡고 이 남자가 뭘 하고 싶은지 보이지? 권력의 꼭대기야. 대통령 선거에만 4번이나 출마했어. 2005년에 처음 나갔다가 떨어졌어. 그 다음에도 3번 더 나갔는데 4번 다 떨어졌어. 보통 사람이면 2번째에서 접지, 3번째면 확실히 접고. 근데 이 사람은 4번 떨어져도 포기를 안 해. 4번째 개표밤에도 이 남자는 TV를 끄고 다음을 준비했을 거야. 그런 사람한테 갑자기 기회가 온 거야. 하메네이가 공습으로 사망하면서 이란 꼭대기에 빈자리가 생겼거든. 40년 넘게 한 사람이 꽉 쥐고 있던 자리가 갑자기 비어버린 거야. 지금 이란은 쓰러지고 있는 몸이야. 동맥도 막혔고 산소도 빠지고 있어. 근데 이 몸에서 새 심장이 되겠다고 나선 남자가 갈리바프인 거지. 문제는 뭐냐면 수술비를 미국한테 받으려 한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이 이 남자한테 손을 내민 거야. 미국의 계산은 간담회, 핵 포기해, 호르무즈 열어. 그러면 너를 차기 지도자로 인정해줄게. 갈리바프 입장에서 이 거래가 나쁘지 않은 거야. 밖에서 보면 휴전이 굴복처럼 보이잖아. 이란 국민한테도 그렇게 보여. 근데 갈리바프한테는 굴복이 아니야. 왕자로 가는 계단인 거야. 미국이 나를 인정해준다? 그러면 내가 이란을 줄 수 있다? 4번 떨어진 대선을 이번엔 건너뛸 수 있다? 이게 갈리바프의 셈법이야. 근데 여기서 진짜 딜레마가 생기는 거야. 이란의 전략적 딜레마. 휴전을 받아들이면 이란 안에 강경파가 들고 일어나. 너 미국한테 무릎 꿇은 거 아니냐? 거부하면 미국이 남은 인프라까지 다 밀어버려. 어느 쪽을 골라도 체제가 흔들리는 거야. 갈리바프는 양쪽 절벽 사이 주위에 서 있는 거지 한 발만 삐끗하면 끝이야. 근데 이 남자는 20년 넘게 권력을 향해 걸어온 사람이야. 멈출 생각이 없어. 이란도 그냥 당하고만 있진 않아. 10개 항목을 내밀었어. 미군 지역기지 철수해라. 제재 전부 풀어라. 동결된 우리 돈 돌려줘라. 전쟁 피해 보상까지 해라. 이거 미국이 들어줄 수 있는 조건이야? 솔직히 하나도 쉬운 게 없어. 미국 입장에서는 미군 철수나 전면 제재 해제를 해줄 이유가 없거든. 그래서 4월 10일 이슬라마바드에서 협상이 시작되는데 벤스 부통령이 직접 나와. 그만큼 미국도 진지하긴 한데 합의까지 갈 수 있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거야.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더 있어. 이란이 예전에 러시아한테 드론을 넘겼잖아. 샤헤드 자폭 드론. 우크라이나가 그걸 실전에서 막아내면서 요격 기술을 쌓은 거야. 근데 우크라이나가 그 기술을 사우디랑 카타르 같은 걸프 나라들한테 역수출한 거야. 10년짜리 장기 계약으로. UAE와도 합의를 추진하고 있어. 내가 만든 칼이 돌아와서 내 목을 겨누는 꼴이야. 이란이 뿌린 무기 기술이 돌고 돌아서 이란 코앞의 걸프 나라들이 이란 드론을 잡는 기술을 갖게 된 거야. 이건 갈리바프가 협상 테이블에 앉아도 손에 들고 있는 패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
이 마쿠 게임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유가랑 코스피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갈라져. 2주 뒤 이슬라마바드 협상이 갈림길이야. 자, 그러면 형들이 알아야 할 건 딱 하나야. 이 2주 뒤에 뭐가 벌어지느냐에 따라 시나리오가 세 갈래로 갈려. 하나씩 가보자. 첫 번째 시나리오. 종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야. 갈리바프가 미국 조건을 받아들이고 핵 포기하고 호르무즈를 완전히 여는 거지. 이렇게 되면 국제유가가 지금 100달러 선에서 80달러대까지 떨어질 수 있어. 주유소 지나갈 때 가격판 숫자가 한 자리씩 내려가는 걸 눈으로 확인하게 되는 거지. 코스피는 추가 상승 여력이 열리고 에너지주는 빠지겠지만 항공이나 운수 쪽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이게 제일 낙관적인 시나리오야. 두 번째, 휴전만 연장되는 경우야. 종전까지는 못 가고 일단 더 얘기하자로 끝나는 거지. 이러면 유가가 90달러대로 서서히 안정은 되는데 불확실성이 남아. 시장 심리는 조금씩 나아지겠지만 언제든 뒤집힐 수 있는 상태야. 제일 애매한 구간이라 섣불리 포지션 잡기가 어려워. 자, 세 번째가 문제야. 이게 터지면 진짜 아파. 협상이 결렬되고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경우야. 이란이 10개 항목을 내걸었잖아. 미군 철수에 제재 전면 해제에 동결자상 반환까지. 미국이 이걸 받아줄 가능성은 솔직히 낮아. 여기서 협상이 깨지면 유가가 120달러를 넘길 수 있어. 주유소에서 가득 채우는데 10만 원이 넘어가는 세상이 오는 거야. WTI가 전쟁 터지기 전에 70달러대였는데 9일 만에 111달러까지 갔었거든. 그때보다 더 올라가는 거야. 코스피는 다시 급락하고 에너지주랑 방산주만 튀어오르는 최악의 시나리오지. 자, 여기서 핵심인데 지금 한국이 얼마나 걸려있는지 숫자로 보면 확 와닿아. 우리가 쓰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와. 지금 한국 선박 26척이 해협 앞바다에 멈춰서 있어. 선원 173명이 가족한테 전화만 하면서 못 돌아오고 있어. 정부가 전쟁 추경을 26조 2천억이나 짰어. 그게 어느 정도냐면 국민 한 명당 5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돈이야. 그만큼 나라 전체가 이 상황에 물려 있다는 거지. 그래도 시장이 아예 암흑인 건 아니야. 코스피가 휴전 소식에 8% 넘게 반등했고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어. 전쟁 속에서도 한국 기업 체력은 살아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는 거지. 결국 핵심 변수는 두 개야. 갈리바프가 이란 안에서 권력을 진짜 줄 수 있느냐, 그리고 이란의 10개 요구안을 미국이 얼마나 받아줄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 계좌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자, 형들 정리해보면 이런 거야. 이란이 항복한 건 미국 폭격 때문만이 아니었어. 동맥이 막힌 몸에서 새 심장이 되겠다고 나선 남자가 있었고, 그 남자한테는 항복이 굴복이 아니라 권력으로 가는 계단이었던 거야. 안에서 무너지고 있는 나라를 누가 새로 쥐느냐? 이 게임의 결과가 2주 뒤 계좌를 직접 흔들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갈리바프가 왕좌에 앉을 수 있을지, 이란이 핵을 진짜 내려놓을지, 이 답이 나오는 순간 유가랑 코스피가 움직여. 이 상황 계속 추적하면서 변화가 생기면 바로 분석 올릴 건데, 그때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두면 돼. 형들, 돈 지키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